제11회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가 한 달 뒤 개막돼 패러디의 운명의 힘을 비롯한 5개 주 공연 등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다시 나설 경우 자치단체 재정 운용 상황을 선거 공부에 실도록 해 방만한 재정 운용이 선거로 심판받게 됐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평생 교육을 담당할 대규모 시설이 문을 열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교육과 취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정보를 전해드리는 아이토크. 오늘은 바이러스 수막염이 어떤 병인지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6도로 어제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진희 기상 캐스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도 서늘한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대구는 17.5도, 봉화는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만 청명했던 어제 하늘과 달리 오늘은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구는 26도, 안동은 24도, 봉화는 23도로 바깥 활동하기 딱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 남부 전 해상에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 텐데요. 이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현직 지자체장이 선거에 다시 나설 경우에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선거 공보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자체 방만한 재정 운용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게 됐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의 운용 상황을 회계 연도마다 한 번 이상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지난해까지 역대 재정 운용 결과가 공개돼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직접 찾아서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참여예산 낭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별도로 오픈하고 3천여 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치가 법과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그중 예산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전행을 할 수 있었고 일단은 이제 그걸 주민들이 더 알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상당수 지자체의 예산 공개가 소극적이어서 주민 감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방만한 예산 운용을 심판할 방법도 없습니다. 문경예천 이한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직 지자체장이 선거에 제출마할 경우 재직 당시에 지자체 재정 운영 상황을 선거 공보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유권자들이 선거로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방문하기 위해서 좀 책임져야 될 지자체장도 선거에 당선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 상황을 좀 정확하게 유권자에게 알려서 유권자가 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장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와 강원도, 울산시 등 동해안 3개 시도는 오늘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신동해안 시대를 개척하고 상생 발전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환동해 경제권 비전 실천을 위해서 해양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화와 고부가가치 첨단 수산업 육성, 원자력 그린에너지 벨트 구축 등 동해안 발전 6대 전략을 제시하고 3개 시도지사가 신동해안 발전 공동선언을 선포합니다. 동해안 3개 시도는 동해안 시도지사 협의회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해양 관광 등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환동해 경제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공동 노력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연안 적조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서 어민 피해 복구 지원 계획을 세워서 이달 중순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황토 이외에 적조 구제 물질 개발 방안과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육상수조식 양식장 취소시설 개선비 지원, 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시범지역 확대 등 적조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39일 동안 지속된 적조로 경북 지역에는 양식장 28개, 어류 180여만 마리가 폐사해 21억 7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한 달 뒤 막이 오릅니다. 베르디와 푸치니의 오페라가 무대에 오르는데 세계 최고 지휘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구를 찾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오페라 축제는 초연을 뜻하는 프리미에르를 주제로 다음 달 4일부터 32일 동안 펼쳐집니다. 개막작인 베르디의 운명의 힘을 시작으로 베르디의 돈 카를로, 푸치니의 토스카, 창작 오페라 청라언덕, 바그너의 타노이저 등 5편이 주 공연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토스카입니다. 베르디와 푸치니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 극장의 지휘자 다니엘 오렌이 직접 지휘를 합니다. 다니엘 오렌이 한국을 찾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이 다니엘 오렌이 이 공연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아마 국내에서는 큰 이슈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프라노 이화영과 바리톤 석상근, 테너 하석배 등 유럽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역 출신 성악가들도 이번 축제를 통해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입니다. 우리 지역 성악가 중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성악가가 있구나, 또 사람들에게 우리 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준비한 봄봄과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없애고 오페라 하우스 로비에서 진행되는 살롱 오페라, 마브라와 베르디 갈라 콘서트 등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오페라가 무대에 오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 활동을 실시합니다.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경북 400여 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4,000여 명과 저소득 취약계층 15,000여 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추석 제수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한우 소비를 확대해 산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이 한우를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20일까지 한우 자가 도축을 허용하고 도축 경비를 지원합니다. 공동 구매를 하려는 소비자들은 5명 이상이 모여 지역 축협이나 한우협회 경북도지회에 도축 신청을 하면 도축장과 육가공 공장을 거쳐 소비자에게 한우고기가 배송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해 비용을 신청하면 5일 안에 최대 4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평생 교육을 담당할 대규모 시설이 남구 상도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취미 시설을 갖췄지만 불편한 대중교통은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평생교육관이 남구 상도동 속칭 뱃머리 마을에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시가 300억 원을 들여 5년여 만에 준공한 평생교육관은 지상 5층 규모로 남녀노소를 위한 교육과 취미, 운동시설이 갖춰졌습니다. 1층 어르신관에서는 실내 운동뿐만 아니라 물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고 바둑과 서예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건전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소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결되는 거니까 결국은 건강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청소년관과 여성관에서는 학습 관련 동아리실 외에도 건강과 취미, 취업까지 겨냥한 6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돼 이미 1,500여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제가를 배워서 아이들에게도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서 이제 뭐 취업도 할 수 있으면 취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배우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영어 도서관이 갖춰져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구내 식당에서는 노인 2,500원, 일반인 3,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점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앞으로 장수가 재앙이냐 행복이냐, 그래서 평생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철교 아래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좁아 현재 교량을 올리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평생교육관까지 오가는 시내버스가 없어 노인 등 이용객들을 위한 대중교통 대책이 시급합니다.
북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남구에 대규모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 따라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를 예고 없이 방문해서 농약과 비료 살포 여부와 영농 자료의 기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인증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도시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녹색소비자연대가 대구 올레 803 8개 코스 80km를 8주에 걸쳐 걷는 888 대구 올레 걷기 축제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7일 토요일에 대구 올레 803 2코스 파계사에서 신순겸 장군 유적지 구간을 걷는 것으로 시작해 매주 토요일 행사를 열어서 오는 11월 2일까지 803 8개 코스를 모두 도는 것입니다. 행사 첫날인 오는 7일 파계 시설지구에서는 공예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축하 공연도 열립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씨에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만약 어린이가 감기 증세가 오래가거나 발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면 바이러스 수막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침과 콧물, 목 아픔이 그냥 환절기 감기 증세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자칫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초가을까지 유행하는 바이러스 수막염도 감기와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바이러스 수막염은 바이러스가 뇌 척수의 공간으로 침투해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만약에 방치하게 된다면은 그 의식 저하나 경련이나 다른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바이러스 수막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지난 2009년 12,000여 명에서 2012년 16,000여 명으로 4,000명 증가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2012년 기준으로 전체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9살 이하의 유아 소아였고 19살 이하가 75%가량을 차지합니다. 바이러스 잠복기는 3에서 7일가량이고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지만 열이나 구토 증세가 나타난다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수막염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안심하기 쉬운데요. 그건 세균성 수막염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현재 바이러스 수막염을 예방하는 백신은 없습니다. 전문의들은 바이러스 수막염은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주 손 씻기 같은 위생수칙을 지키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영진전문대학이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올해 장학금을 2번 받은 학생을 포함해 전체 장학금 수혜자는 14,000여 명이고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238억여 원입니다. 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입도 선내반 학생 40명에게도 등록금 전액인 2억 6,200만 원을 지급했고 사회봉사나 외국어 능력 등에서 역량을 발휘한 학생 1,055명에게 7억 1,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 전시회인 2013 대구 경양 하우징 페어가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국내외 우수 건축자재 업체와 시공 및 인테리어 업체들이 참가해 전원주택과 바닥재, 가구와 조경시설물 등 50개 부문에 걸친 전시회가 펼쳐지며 다양한 생활용품과 가정용품으로 꾸민 생활용품 특별관도 함께 열립니다. 또 국제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와 디자인 소재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펼쳐집니다. 김현수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대구 한의대학교 객원교수로 강단에 섭니다. 김 전 부시장은 올해 2학기부터 교양 과목인 직업윤리와 사회문제와 복지 강의를 맡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직장 생활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복지제도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천 지역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추석 휴무를 사흘로 잡고 있고 주말을 포함하면 5일을 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천 상공회의소가 김천 지역 주요 제조업체 65곳을 조사한 결과 87.8%가 오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공식 휴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도 꽤 서늘한데요.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17.5도, 봉화는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이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쾌청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구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오늘 종일 구름의 양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경북 동해안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8도 안팎, 낮 기온은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상주와 김천의 현재 기온 13도로 서늘한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화는 오늘 아침 8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 23도로 일교차가 15도나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대구에는 다음 주 수요일쯤에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